예,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송동 용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혜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자동차 산업의 고도화와 전동차 전환을 위한 창원시의 대책을 알아보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의지를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또한 창원시 발주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건절 대책과 임명직 부시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짚어보고자 시정 질의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홍남표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식사 많이 했습니까? 잘 먹었습니다. 예, 먼저 자동차 산업의 고도화와 미래차 전환에 대한 창원시의 대책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김해시는 고용과 경제 파급력이 큰 미래자동차 집적단지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래차 부품 고도화 지원과 미래차 버추얼센터 등을 통해서 미래차 산업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또 보시면 또한 지난 민선 7기에서는 미래차 전환을 위해 자료화면과 같이 한국자동차연구원 동남본부를 유치하는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비해서 민선 8기에서는 미래차 전환에 대한 정책 대응이 상대적으로 늦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수소 전기차 부품 내구성 지원 인프라 사업에 국비 32억 원을 확보하고 KG 모빌리티와 700억 원의 투자 금액과 상시 고용 100명 규모의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성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제 미래차는 지금 워낙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기술의 경계도 많이 허물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기계 산업, 내연기관차로 움직였지만 지금은 전기도 많이 붙여지고 또 정보통신까지 결부되면서 미래차들이 많이 진화되고 있는데 진화되는 게 효과를 발휘하려고 그러면 가장 완성차를 만들어내는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아차라든지 이런 거와 직접 결부되는 게 그 산업으로서는 바로 꽃을 피울 수 있고요. 방금 말씀한 것처럼 김해 같은 경우에는 R&D 센터를 좀 유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각 지역별로 부품이라든지 또는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엔진에 관계되는 엔진이라는 게 내연기관이 아니고 전기로 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옛날부터 정부 출연기관에 전기위원회 있고요. 그리고 재료위원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가지 이동체에 관계되는 동력에 관한 연구도 참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소재에 관계되는 것들도 가벼운 소재를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하나의 요소 기술 면에서 보면 김해하고 창원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창원이 많이 앞서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수소 관련된 것들은 수소차와 관련된 것들은 지금 아까 동남권 동남 자동차 연구원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지금 민선 8기에 들어와서도 굉장히 많은 기관들을 지금 현재 집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일정 부분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 이 사업이 지금 미래차 전환 사업이 어쨌든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거는 시장님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 시장님 내연기관차 한 대 만드는데 부속이 한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어디? 내연기관차 한 대를 생산하는데 예, 내연차에는 부품이 많이 들어가지만 지금 전기차로 전환되면서는 아시겠지만 부품이 엄청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죠. 근데 그와 관계되는 아주 요소 기술은 창원에 굉장히 많이 있고 심지어 지금 뜨고 있는 우주항공 분야, 우주 쪽에도 모빌리티에 관계되는 거는 거의 창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해도 국가적 전체를 보더라도 가능이 어느 정도로 요소 기술들은 많이 우리가 창원에 확보가 있다고 보고 이제 앞으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될 때에 그런 어떤 전환에 대한 관리, 기업체의 관리 이런 부분들은 좀 정책 연구를 해서 우리 창원 기업에 미칠 영향들 이런 걸 면밀히 좀 살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 다음 화면 보시면 내연기관차 한 대 만드는데 부품이 한 3만 개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기차로 바뀌면서 부품이 18,900개로 줄게 되는 거죠.
이 중에 이제 엔진, 배기, 연료계 부품은 거의 100%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동력 전달 장치도 한 36% 정도 감하고 발전 전기 장치도 한 70% 정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 보면 상당히 지금 엔진 동력 전달 계통의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차 전환 시기가 되면 우리 창원시에 있는 자동차 산업은 일대 진짜 폭탄을 맞는 것처럼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지금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정연구원에서 2001년도에 연구 자료를 하나 냈던데요. 저는 이거 보면서 많이 참 연구를 잘했다 생각이 들어서 하나 인용을 해보면 우리 창원에 있는 지금 자동차 부품 산업의 매출 500억 미만 기업이 약 그 부품 그 회사들 중에 약 16% 정도만 미래차 전환을 대비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21년도에.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이 미래차 전환 시기를 어떻게 맞아야 할지를 아주 막막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런 형편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미래차 전환과 관련해서 우리 창원의 산업을 살리려면 이런 데 대한 우리가 시가 적극적인 행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창원의 그 매출액 비중을 어떻게 시장님 알고 계시겠죠? 대략 우리 좀 매출 대비로 보면 자동차 인간 산업 업체들이 한 4분의 한 1, 20, 한 5%, 20만 그 정도 대략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이제 전체 산업 중에 여러 산업들이 있는데 우리 창원에 있는 자동차 산업만 가지고 있는 순수한 매출액 기준이 27.3% 정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창원 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품 회사들 중에 대부분은 또 동력 전달 장치, 엔진 계통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21년도 또 자료에 의하면은 59.5%가 10명 미만의 영세 기업들로 이렇게 차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부품을 가공해서 이제 납품하는 이런 체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차 전환이라는 큰 흐름에 자체적으로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든 조건을 우리 창원시가 지금 자동차 산업이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거 시정 질의하면서 시장 기억나세요? 우리 자동차 산업과 이제 그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산업을 비교하면서 이제 우리 뭐 핵과 관련한 이야기도 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용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자동차 산업입니다. 대규모 우리 공장이 있는데 위아, 볼보, 뭐 GMB 뭐 이런 거 다 자동차 회사들이고 그나마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회사들은 미래차 대응을 좀 하고 있어요. 좀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회사들은 정말 댄쇼 코리아 같은 경우에 지금 저쪽에 하포구에 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자동차 계기판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앞으로 전기차가 되면 자동차 계기판이 없어지죠. 왜냐하면 전자회사에서 통짜배기로 만들어내니까 그런 회사들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막막한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당히 좀 어렵게 지금 대응을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시장님은 어떻게 이런 산업들을 우리가 좀 지원하고 좀 발전시킬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한 게 있으면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각 요소 기술에 관계되는 것들은 지금 그 기술 개발이 잘 되도록 해서 그다음에 아까 완성품은 또 자동차로만 갈 게 아니라 다른 예를 들어 다른 산업에도 얼마든지 파급이 좀 될 수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원자력이 또 활성화된다면 또 그쪽으로 또 시장이 열리고 같은 베어링이라도 자동차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저기 뭐 우주에도 들어갈 수 있고 또는 뭐 원자력이 들어갈 수 있고 하니까 지금 그나마 이제 다른 방산과 원자력 쪽에서 많은 지금 이제 수요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런 이제 자동차 산업의 전환과 관련해서 중요한 센터 역할을 하는 것이 2019년도에 한국자동차 동남본부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게 지금 저 상복동에 가면 자동차 전환 지원센터까지 해서 큰 이제 건물로 들어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할 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년도에 한국자동차연구원 동남본부가 창원에 유치된 것은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기대를 자동차 관련한 산업에 있는 분들이 많이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시장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자동차연구원 동남본부와 협력을 통해서 어떤 좀 연구 프로젝트를 우리 창원시가 좀 진행하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예,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창원에 지금 들어온 건 주로 이제 수소 쪽입니다. 수소 쪽으로 연구원이 지금 들어왔고, 뭐 자동차 연구원 전체가 자동차를 총괄하는 건 아니지만 수소 쪽으로 많이 오리엔티되어 있는데, 그와 연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 관련 산업들을 지금 다 모으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최근에는 또 수소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방산 쪽에 또는 뭐 해양 선박 쪽에 이런 데 엔진으로 대체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저희들이 그 기관들을 도와가지고 지금 수요를 더 늘리는 쪽으로 뭐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일본 R&D 인력들이 창원으로 지금 조금씩 오고 있는, 부서도 지금 땡겨오고 있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담당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자동차연구원 동남본부가 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딱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기관하고 우리는 또 전기연구원이나 제로연구원을 또 갖고 있지 않습니까? 소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관 연구기관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이 부품 업체들의 그런 성공적인 미래차 전환에 우리가 좋은 어떤 시책들을 마련하는데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대중교통 활성화 관련한 대책과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5월달에 그 많은 논란 속에서 SBRT를 준공하고 지금 개통을 하고 있습니다. SBRT 추진을 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채택을 했던 거예요. 지금 이제 개통 이후에 이용률 변화가 좀 있습니까? 조금 뭐 개선된 걸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개선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좀 이용률이 좀 올라갔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좀 다행이죠.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지금 성과가 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완전한 성과를 내려 그러면 2단계 공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방향을 빨리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네, 일단 그 1단계 했던 거에 대한 여러 효과성 분석이라든지 또 조금 개선돼야 될 게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좀 면밀히 분석해서, 또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수용성을 조금 점검을 해서 2단계를 저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굳이 말씀 좀 덧붙인다면, 어차피 이제 SBRT 같은 건 시작이 됐으면 전반적인 그 인프라가 전부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해야 된다면 좀 빠르게 진행해서 효과성이 더 제고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1단계 사업에 대한 면밀한 성과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2단계 사업에 대한 대책을 빨리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률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님 자전거 외에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누비자 공용 자전거의 그 사용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버스에서 우리가 내리면 목적지까지 이동하는데 공용 자전거만 있으면 자전거 타실 분들은 쉽게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당연히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중교통하고 공용 자전거는 유기적으로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공용 자전거 확대 정책이 필요한 것인데, 혹시나 우리 창원시에 앞으로 그 향후 계획이 있다면? 예, 어차피 우리 창원은 지금 대중교통의 근간이 이제 지금 버스로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토레임을 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버스로 되기 때문에 버스와의 연계 관계를 지금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마을 버스라든지 또는 뭐 통근하는 버스들에 대한 거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 누비자 같은 것들도 그 버스와 어떻게 연계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용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자전거의 숫자도 좀 늘리고 또 그 이용하는 플랫폼도 늘리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화면 보시면 셀터형 우리 버스 정류장이 1,380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버스 정류장 인근에 설치된 그 누비자 터미널이 190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제 이걸 확대를 해줘야 버스를 내리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분은 그걸 타고 이동하면 자가용 없어도 이동할 수 있으니 당연히 이용률이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 버스 정류장 인근의 터미널을 누비자 터미널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이러려면 결국은 이제 누비자도 계속 많이 사가지고 들러줘야 되는 거죠. 보통은 이제 버스 터미널 한 1개소에 10대 정도의 누비자가 배치된다면은 100개소 만약에 100개소를 늘리면 1000대가 필요하니까요. 우리가 보니까 올해도 약 500대 정도, 400대 정도 이렇게 계속 이제 그 누비자를 늘리고 있던데 계속 이런 정책은 좀 더 확대해서 시행을 해야만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에서 맞다 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 대중교통이 이제 활성화되면 도시의 생동감과 활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선진 도시에서 이미 그 사례를 통해서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시장님은 외국에도 많이 나가서 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프랑스 스트라부스 같은 이 도시 같은 경우는 도민일보에도 보도가 됐었는데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면서 교통 혼잡도 줄이고 시민들의 삶도 개선됐다는 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제 앞으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제 도입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러한 정책이 일환으로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나 부산시가 지금 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 동백카드 이런 정책의 도입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신중히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해외는 뭐 무료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재정 여건들 이런 것도 한번 봐가면서 창원형 어떤 뭡니까 좀 금액을 좀 줄이드는 요금을 좀 줄여주는 그런 정책을 한번 고민을 해서 뒤에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 도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선진 교통 정책도 우리가 잘 검토해서 우리가 좀 반영할 수 있는 거는 빨리빨리 반영해서 대중교통 이용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강급공사 부실 시공 건절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3년부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SBRT 공사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부실 공사 현장이 적발되었습니다. 자료화면과 같이 경계석 부실, 와이어 메시가 미시공됐다거나 차선 도색이 잘못되었거나 이런 총체적인 부실 공사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거 사실이고요. 또 사업부수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많은 애로를 겪었고 또 고생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부실 공사 원인에 대해서 직원들과 토론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보면 시공사의 자질 문제도 있었고 공사 기간의 촉박함도 있었고 기능 인력이 부족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 적정 공사비 문제들도 또 나타났었거든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진짜 이 분야에서 전문가시니까 이런 부실 공사의 원인은 어디 있고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여러 가지 지금 입찰 제도라든 이런 거 보면 그 비용 같은 거는 그렇게 이제 시공사에 불리하다고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우리 관리감독 하는 데의 공무원의 어떤 전문성을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실 공사 예를 들어 내역서를 정확하게 보고 도면을 보고 거기에 뭐가 문제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을 다 살펴야 되는데 그런 걸 꼼꼼하게 볼 수 있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요새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하고 달리.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인 어떤 캐리어 패스가 필요한데 지금 이번에 이제 직제 개편을 하면서 공사 행정에 관계되는 것을 조금 한 군데 모읍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전문성이 좀 향상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또 자질도 좀 높여야 될 것 같고 또 공무원들이 또 그 중간에 또 관리한 또 섹터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CM이라고 그래가지고 종합 관리하는 그 대행하는 감리 또는 전반에 대한 사업 관리 전반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한 관리 감독 기능들도 공무원들이 조금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관리를 더 강화한다면 아마 부실 공사는 상당 부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확실히 전문가답게 잘 진단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감리단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감리가 제대로 하도록 역할을 해주면 좀 더 좋을 텐데 기술자가 한 2,00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대로 된 감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역비도 좀 적정하게 산출되어야 이게 충분한
충분한 인원이 보강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또 이걸 또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될 테고 그리고 이제 100억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이제 통합 감리를 두는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좀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날림 시공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도 또 이제 적정 공사 기간을 보장해 주는 문제, 그리고 적정 공사비를 또 보장해 주는 문제. 그다음에 만약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실 시공을 하면은 벌점 부과 제도를 이용해서 강력한 페널티를 줘서 두 번 다시 창원시에서 부실 공사를 못 하게끔 만드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지금 건설 인력이 엄청나게 지금 없어가지고 사실상 현장에 가보면 노령화되어 있는 어르신들이 지금 다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새로운 그 기능 인력을 보강하는 우리가 이 교육적인 문제, 학교 기관과 협의를 해서 지역 기능 인력 양성 문제도 우리가 행정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것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 공무원에 대한 이제 역량 강화 문제. 우리 시의 31년 차 기술 공무원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7, 8걸 때 한 번 단 전문 교육을 받아보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받았대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앞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좀 정책을 마련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장 적극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좀 간단했지? 예. 제2 부사장님. 예, 부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부사장님, 연임에 대한 소문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이렇게 저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사실입니까?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들어요. 네. 뭐 일단 소문은 많이 들리고 있고요. 임명직 이제 부시장으로서 우리 창원시 주요 부서를 2년 동안 관장해 오셨는데 본인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아마 우리 박혜정 의원님하고 아마 거의 시작한 지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죠? 네. 그럴 텐데 역할은 우리 뭐 그동안 의원님들이 전부 다 아실 겁니다. 이 부시장 업무라는 게 우리 시장님을 보좌해가지고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또 정무적 업무 및 기타 또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 2부에 뭐 아시다시피 5개국 4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 관계된 모든 일을 갖다가 또 최종 시장님이 결정하기 전에 이런 모든 결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또 세심히 살펴서 또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등등 기타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 성과에 관해서는 뭐 제가 정치인이 아니고 정치인들은 자기 성과를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성과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굳이 필요하겠나 싶습니다. 평가라는 것은 저 성과와 제가 아쉬운 걸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뭐 안 하셔도 됩니다. 부시장께서 건설교통국도 이제 소관하고 계시죠? 예. 건설교통국이 추진한 금방 이야기 나왔던 SBRT 사업입니다. 가장 큰 것이 SBRT 사업 도중에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 부실 시공 등으로 다양한 문제가 있어서 창원시가 홍역을 치렀죠.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정말 책임 있는 소관 부서장으로서 또 그 부시장으로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이제 SBRT 공사를 아마 전국에서 SBRT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과정 중에 시민들이 기존의 이제 교통 질서에서 새롭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 새로운 옥동자가 탄생하려고 하면 많은 고통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을 우리 시민들이 함께 나누어서 결과를 갖다 가져오다 보니까 지금은 처음에 공사 때 많은 제기됐던 문제들이 훨씬 더 문제점들이 장점으로 부각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 SBRT 공사를 하는 걸 보고 이 창원의 명품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 국장님 이하 담당자들한테
지금은 불만이 많지만은 앞으로는 반드시 우리 시민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명품이 될 수 있는 SBIT가 될 거다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 과정 중에 생기는 많은 문제점들은 있습니다. 특히 부실공사에 관한 문제가 한 9가지 정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 특히 또 민주당 의원들은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실제 하나하나 점검을 해줬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부실공사가 사라지고 더 문제점들이 해소되는 좋은 점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 이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우리 신교통 추진단은 24시간 사실은 풀로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수시로 보고받고 그다음에 지시하고 현장에 가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뭘 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그걸 여기 다 열거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아까 부실 공사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일일이 다 점검을 못한 거는 매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우리 전문 인력이라든지 기타 감리단 문제 또 무엇보다도 사실 이 공사라는 것은 늘 업자들이 담은 10원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늘 이게 탐욕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제어하는 기능을 발동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충분하지 못한 점은 있었는데 아까 그 부분은 부실공사 건절 방안에서 다 우리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어떤 그 분야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예. 네, 부시장님 제가 이제 여쭈은 거는 네. 우리 신교동 추진단에 있는 전체 우리 토목지 공무원들이나 이 공무원들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네, 열심히 제가 했습니다. 압니다. 네. 밤에 잠도 안 자고 예, 예. 진짜 이 몸무게가 몇 킬로가 줄을 정도로 일을 했어요. 네. 정말 눈물겹게 일을 했고 저 도로를 지금 개통시키는 네, 네. 나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 소관 부서의 총괄 우리 부시장이신 제2 부시장님의 역할이 안 보여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똑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제 역할을 못 보셨군요. 아니 우리가 보통 저도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다 했습니다. 혼자 나갔다 오셨어요? 아니면 같이 나가고 다 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부실 시공 때문에 연일 여론이 들끓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우리 부시장이 책임 있게 이 현장에 나가서 그런 현장을 점검하거나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 앞에 서서 정말 진짜 이건 잘못됐다. 우리 앞으로 정말 대책을 잘 세워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을 또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책임 있는 소관 부서장으로서 그 정도는 부시장으로서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냐 생각을 했는데 저는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하는 것만 못 보셨군요. 일부러 눈을 감으셨거나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 언론을 또 한 뒤져볼게요. 우리 부시장님이 그런 데 대해서 어떠한 책임 있는 행동을 했는지 제가 네. 언론을 또 뒤져보겠습니다. 네. 제가 뒤집어본 결과 하나도 안 나왔어요. 네. 권한이 있으면 그만큼 책임도 있는 겁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많은 중요한 사업 부서를 소관하고 있으면 그만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앞으로 뭐 부시장을 또 맡으시게 될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맡게 되면 꼭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시죠. 그럼요. 예. 우리 부시장께서 현재 정치자금법을 비롯한 현행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는 끝났습니까? 그걸 아직 조사 안 받았습니다. 조사 안 받았어요? 네. 조사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안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조사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제 조사가 끝나게 되면 뭐 검찰에서 기소를 하든 뭐 안 하든 할 텐데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은 우리 시의 주요 사업 부서를 소관하고 있는 부시장으로서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우리 부시장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박예정 의원님 그 질문을 보고 예. 우리 옛날에 스피노자께서 이야기하신 게 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신 이야기 들어보셨죠? 자, 미래 일은 미래에 맡기고 현재 일에 충실한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게 내일, 당연한 예.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게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법의 73조 3에 보면 직위해제라는 게 있습니다. 임정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조건에 보면 행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한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임명권자의 뜻에 담겨 있고 여러 가지 또 있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차피 경찰 조사가 끝나면 검찰로 올라가면 검찰이 기소를 하거나 안 하거나 두 개 중에 선택할 텐데 기소가 되면 어떻게 할까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창원시에 엄청나게 많은 진짜 중요한 사업에 부서들을 다 소관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이 기소가 돼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우리 시정에 어려움이 봉착되겠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네. 그 점에 관해서는 그때 돼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지금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 사적인 문제가 계속 궁금하면은 제 방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시죠. 아니, 그런 문제에 대해서 흔쾌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충분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직무상 업무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창원시는 정말 유례없는 사법 리스크로 진짜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장과 제2부시장이 동시에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으로 위반 협의로 언론 보도도 되고 있고 또 두 번에 걸쳐서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창원시 역사상 진짜 시장실, 부시장실 인사과까지 탈탈 털리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시민들 보기가 부끄럽습니까? 이런 와중에 또 제2부시장님께서 연임을 한다는 소문이 있어 제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기소가 됐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여쭤보는 이런 거는 우리 시민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제가 시민의 대변자로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제2부시장님은 진짜 중요한 소관부서들을 많이 다 소관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정책부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쭉 다 하고 있고 아까 우리 박성현 의원이 질의했던 그 다해용기 공공세척장 사업도 우리 제2부시장님이 소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게 지난 정부 때 시작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제2부시장님께서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으로 소관 사업에 대해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좀 나서주시면 좋겠고 그걸 인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거. 그 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제2부시장님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 전체에 평가가 있거든요. 평가가. 그래서 스스로의 평가를 제가 여쭤본 거고 제2부시장님이 2년 동안 제2부시장의 직을 수행하면서 그 모든 것이 이 평가에 담겨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그 굵직굵직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여쭤본 거고 그리고 앞으로 검찰 조사가 끝나면 검찰로 기소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셔야지 기소가 되면 뭐 어떻게 하겠다든지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는 자체가 옳지가 않습니다. 조사 한 번도 안 받으시면서. 검찰 정치자금법 조사는 안 받았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제2부시장님 좀 책임 있는 모습 좀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 질의 기회를 주신 문성규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